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저의 유학, 저는 2번에 걸쳐서 영국 유학을 갔었고요. 그리고 캐나다 이민,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의 역이민,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. 근데 그게 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떤 분들은 저한테, 야, 그냥 한 곳에 좀 진득하니 있지,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저희 가족들도 그런 분들입니다. 자,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어때? 그게 뭐 어때서 좀 유치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참고로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. 저는 여러분 뭐 영국 유학도 제가 제 돈 내고 간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부모님 힘 빌려서 간 거죠. 그리고 캐나다 이민, 캐나다에서 저를 불러서 초청해서 간 거 아닙니다. 그냥 제가 제 직장 다 그만두고 제 경제적인 그런 윤택감 포기하고 제가 간 거고요. 또 다시 한국으로 누가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.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. 말레이시아에서 저를 누가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. 그냥 제가 갔습니다. 여러분, 다음 국가도 이제 아이의 학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이는 이제는 엄마 아빠는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. 아빠는 처음에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는 가서 도와주고 싶은 게 아빠 마음입니다. 물론 뭐 아이가 거절하면 이제 그때는 아이가 성인이니까 뭐 아빠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.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걸 떠나서 또 저 혼자라도 계속 그렇게 해외 생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제 건강이 받쳐주는 한까진 그냥 마음이 그렇습니다. 자, 어쨌든 여러분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이렇게 간혹 주변에서 주재원의 기회가 있는데 뭐 나라가 별로라서 안 간다. 저는 제 입장에선 와, 나 같으면 진짜 당장 누가 그 주재원 자리 채갈까봐 바로 그냥 가겠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교환학생 같은 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도 그런 거 안 가는 학생이 제 주위에는 그래도 보입니다, 눈에. 그러면 저는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. 아니, 그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안 간다고? 저는 그렇습니다. 제 입장에선. 저는 다 제가 제 돈을 내고 다 제가 자비로 가서 그런지 그런 기회를 가지고도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제가 더 마음이 안타깝고 막 제가 큰 손해를 본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여러분, 말씀드린 대로 뭐 유학은 이제 제가 결혼 전에 유학 생활을 한 거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캐나다 이민을 갔을 때 지금도 그 아이 손잡고 그 추운 영하 20, 30도 그 추위 속을 아이를 데리고 막 물건을 사러 다녔던 차도 없이 처음 몇 주 동안은 차가 없었거든요. 그 추운 캐나다의 1월의 혹독한 겨울에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다녔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아빠 마음이죠. 마음이 짠합니다. 아이는 모르겠어요.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지. 굉장히 추웠을 텐데. 맨날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그 추위 속에서, 혹독한 추위 속에서 2시간, 3시간을 놀았습니다. 그래도 동상 한번 안 걸리고 캐나다에서 그렇게 잘 뛰어놀아준 아이 생각하면 정말 짠하기도 하고요. 고맙기도 하고. 지금은 그런 캐나다의 그런 혹독한 겨울을 거친 아이인지 제 아빠 입장에선 또 나약해진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 좀 짠하기도 하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캐나다 이민을 통해서 뭐 잃은 것도 많습니다. 잃은 것도 많고, 뭐 얻은 것보단 개인적으로 잃은 게 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또 다 좋은 경험이었다 싶습니다. 그리고 다시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해도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갔을 것 같아요. 또 갔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일찍 갔을 것 같습니다.
여러 기회들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면서.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저는 또 간다.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도 그 역이민이라는 게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. 어떤 분들은 뭐 캐나다 이민에 실패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역이민도 실제 뭐 캐나다나 미국 그리고 영어권 국가 혹은 뭐 유럽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지금 해외 생활 하시는 교포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역이민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다시 역이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 있어서 늘 뭐 제 가족들한테도 고맙고 예 정말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다시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온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갈 때보다 오히려 올 때가 더 어렵습니다. 그래도 잘 또 한국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네, 또 말레이시아까지.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모르겠습니다. 아이가 학교 마칠 때까지 또 열심히 잘 생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은 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냥 저의 삶은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어떤 분들한테는 참 뭘 그렇게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도냐고 하는데 저는 운동선수들도 왜 한 곳에 그 은퇴할 때까지 자기 한 팀에서 머물다가 은퇴하는 그런 레전드들, 멋진 레전드들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선수들도 저니맨을 좋아합니다. 이 구단에서 좀 뛰다가 방출되거나 좀 우여곡절이 있고 또 다른 구단에 가서 생활하다가 또 다시 해외로 나갔다가 또 떠돌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나고 나면 그 나름대로의 다 배우는 게 있고 그 시간들이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하지만 당시에는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그 업스 앤 다운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.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의 그런 경험이 지금 제 아이를 또 만드는 좋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 캐나다 가서 아이 학교, 저희 캐나다 간지 5일 만에 아이가 학교에 첫 등교를 했습니다. 그랬을 때 아이가 학교 그렇잖아요. 캐나다에 저희 가족이 간지 5일 만에 아이가 학교에 갔고 그때 아이가 그 첫 등교하고 나오면서 학교에 나오면서 옆에 친구 2명 팔짱을 끼고 친구들이 제 아이가 팔짱을 낀 게 아니라 양옆에 친구 2명이 제니랑 사라가 그렇게 팔짱을 끼고 나오면서 저를 보고 활짝 웃어줬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순간 좀 울컥하네요. 근데 어쨌든 아이가 참 잘 적응해 줬던 것 같습니다. 아이가 참 잘 적응해 줬고 그 덕에 저희 부부도 힘이 되게 났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렇게 가서 죄송합니다. 혼자 갑자기 한 번도 영상 찍다가 이런 적이 없는데 순간 울컥했네요. 어쨌든 정말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또 상처받는 일들도 많았고요. 하지만 유학생활과 이런 이민, 역이민 그리고 제3국 생활해보면서 참 사는 게 그래도 항상 희망이 있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그런 희망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고요. 모르겠습니다.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언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. 저의 이런 해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. 나름 과연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항상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또 제 스스로의 목표를 정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어떻게
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늘 열심히 살려고 제 현실에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. 그리고 저 더 큰 세상을 보려고 항상 노력합니다.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큰 세상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존감 있게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뜬금없는 그냥 마무리일지 모르지만 네,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